네, 뭐 요즘 전문가들이 또 거래량보다는 온체인 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뭐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꼽으라면 어떤 걸까요? 네. 온체인 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? 네.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고요. 블록체인은 투명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데이터를 모두 볼 수가 있고요. 그렇지만 또 모두 보지는 않는 데이터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온체인 데이터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로우 데이터를 보면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날거라서 일부 가공을 통해서 시장의 기회와 과열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거고요. 첫 번째, MVRB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MVRB는 비트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인데요. 쉽게 이제 얘기하면 오래된 이 고래, 비트코인 매수자부터 신규 진입자까지 평균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58K 저점을 찍었던 때가 있거든요. 6월 30일. 그때 지표가 1.1이었습니다. 이 말은 이 전체 참여자들 모두가 10%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. 전형적인 약세장의 패턴이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당 지표를 참고할 때 강한 이제 저평가, 축적 가능 구간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두 번째 하나 보겠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단기 보유자의 SOPR입니다. 첫 번째 MVRB 지표에서 저희가 전체 참여자를 봤다면 이 두 번째 단기 보유자는 1시간 이상에서 155일 미만에 보유된 코인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지표입니다. 그래서 짧은 기간 보유한 코인이거든요. 6개월 정도, 5, 6개월 정도가 되죠. 그래서 과거 5, 6개월 동안에 코인을 매수한 뒤 얼마나 수익을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올해 26년에 들어서는 이 단기 보유자 SOPR이 가장 높았던 데이터가 1.02다. 그럼 뭐냐면 2%. 이 6개월 정도 투자해서 2% 수익을 본 게 평균적으로 가장 큰 수익이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럼 뭐냐, 26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단기 투자자는 평균적으로 다 손실을 봤다. 대부분의 날을 손실을 봤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이 말은 26년 이 베어장 속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환경이 되게 팍팍했다라는 거고요.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돈 벌기가 되게 힘들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 번째 푸어 멀티플을 보면 좋은데요. 푸어 멀티플은 하루에 채굴된 코인의 가치를 지난 1년 동안의 일평균 발행 가치로 나눈 값입니다. 지난 1년 대비해서 채굴자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를 본 거예요. 그래서 7월 22일 기준으로 푸어 멀티플이 0.6이거든요. 이 말은 지난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볼 때 이때 수익률이 40% 떨어져 있다. 그러니까 채굴자들도 돈을 못 벌었다. 채굴자들에게도 혹독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.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굴자들은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, 확장을 빠르게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. 이 기업들은 수익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좀 만들었죠. 그래서 채굴 하나에만 집중을 했다면 어려운 부분이 좀 존재했다라는 거고요. 나스닥에 상장된 크리스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 26년 Q1 같은 경우에는 채굴 투자가 AI 인프라 수익과 비교할 때 많은 의미가 없었다라고 최근 리포트에서도 보고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세 가지 지표를 좀 보면 통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시장이 좀 기회와 과열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네, 뭐 단기적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올해 사실 흐름을 보니까 계속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흐름이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6월 30일에 58K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점을 찍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거겠죠? 말씀하신 대로 이제 4년 주기 사이클 관점에 대해서 네. 기관 분석 보고서들도 나오고 개인도 영향을 받는데 이 4년 주기 사이클에 이제 대입을 할 때 가장 큰 저점은 10월에서 11월 정도거든요. 예. 계속 형성되면서 네. 그래서 그 기간으로 말씀드릴 때 좀 남았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대처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인 것은 맞다. 그래서 이 구간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저희가 보통 저점하면은 이 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네. 점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. 어렵죠. 네,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저점을 그냥 구간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이 구간 자체를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질문
흐름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액트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사실상 완성된다.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. 실제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궁금하거든요. 네, 좋은 질문이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더 많이 좀 보는 편인데 네. 비트코인이 이제 투기에서 투자에서 산업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클래리티 액트 자체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그리고 디파이 거래소 자산 토큰화 자산 쪽에 더 집중된 법안으로 보는 게 객관적으로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비트코인 자체는 이미 2015년부터 이제 CFTC가 상품으로 분류를 했었고 24년 1월에 현물 ETF 승인이 되고 기관 커스터디가 비교적 많이 자리 잡은 상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. 만약에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된다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클 것 같습니다. 첫 번째가 규제 불확실성의 프리미엄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고요. 지금까지는 이제 기관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주저했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증권이냐 또 상품이냐라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게 좀 명확해진다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대형 기관 자금의 추가 유입 통로가 개방이 된다라는 겁니다. 반면에 그러면 다 호재만 있냐라고 하는 건 라고 했을 때는 아니고요. 최근에 이제 서클 대표가 언급을 했듯이 은행들이 거래소와의 경쟁을 우려해서 주요 반대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또 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수익 배분 등 은행권 간의 갈등은 약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을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나왔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이런 규제 정비가 결국 비트코인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. 아니면은 이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. 좋은 질문이고요.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에는 호재 쪽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호재로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, 이 생태계 자체가 커진다, 이 파이가 커진다라는 거고요.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. 두 번째는 소위 온램프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법정화폐에서 암호화폐로 진입하는 인프라 자체가 확대된다라는 겁니다. 스테이블 코인은 실질적으로 이 투자자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치는 관문에 가깝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, 이더리움, 알트코인, 심지어 금과 같은 전통 자산까지 접근하는 간편한 수단으로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이제 규제 클러스터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이제 과거에 스테이블 코인이 급성장했던 시기들이 있거든요. 이런 시기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더 많은 자본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미국은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하는 반면에 유럽이나 아시아는 또 다른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. 결국 글로벌 자금은 그럼 어느 시장으로 몰리게 될까요? 네, 좋은 질문이고요. 이거는 이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이 기관이나 대형 자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으로 많이 집중이 좀 되겠죠. 그래서 ETF, 커스터디, 은행 서비스, 달러 청산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가장 성숙한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쏠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. 두 번째, 이 소매 온체인 혁신, 지역 자금 등은 아시아 허브랑 신흥국으로 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완만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완전히 한 곳으로만 몰려가지는 않고 다극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또 하나 짚어보자면 비트코인 이야기 계속 해봤으니까 알트코인 이야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.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만 오르는 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.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. 진짜로 이 알트코인 시즌이 오려면 어떤 조건들이 먼저 충족되어야 되는 걸까요? 네, 결론부터 사실 말씀을 드리면 21년 같은 경우는 모든 코인이 다 올랐던 알트 시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좀 이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진화된 형태의 알트 시즌이 오지 않을까.
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몇 가지 조건이 좀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현재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에 가깝고요.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높게 유지를 되고 있습니다. 또한 BTC 대비해서 이더 비율도 역사적으로 좀 낮은 수준, 약 0.029에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 사이클을 저희가 보면요. 비트코인이 먼저 크게 오르고 6에서 12개월 정도 지나서 알트 시즌이 좀 본격화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뚜렷하게 꺾이고 이더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유동성이 풀리고 알트 시즌 인덱스가 높은 수치를 돌파하는 시점, 이런 몇 가지 상황들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야 진짜 좀 알트 시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은 아직 그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또 궁금해지는 게 알트코인 중에 만약에 이제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알트코인 중에 이런 코인 괜찮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잖아요. 그런 조건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은 클래리티 액트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중에 대형 코인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. 네. ETF 같은 경우로 들어오는 코인들은 그런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, 저희가 요새는 또 이제 매출과 수익을 또 이제 많이 보잖아요. 예전에는 밈코인이 되게 대세였다면, 그래서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는 덱스 코인들을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뭐 예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긴 하지만 알트코인보다는 그래도 비트코인을 봐야 된다, 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. 뭐 여전히 그 의견 유효하신 건지 궁금합니다. 당연히 유효하고요. 지금 같은 때는 사실 알트코인은 네. 여전히 변동성이 심하고 네. 지금은 이제 하락과 행보장 속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중심으로 보는 게 지금 시기에는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, 그래도 여전히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알트코인이 좀 더 수익성이 좋다. 이런 인식들이 아직 여전히 좀 팽배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해주실 조언 있으실까요? 마지막으로. 맞아요. 그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다면 이제는 네. 정말 이제 지표가 되게 중요해졌거든요. 네. 기관의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규제가 명확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예전처럼 막 찍어내서 네.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좀 지나갔다라고 저희가 좀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업루트 컴퍼니 강승구 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